자, 일단 좋은 아침이지, 그지? 자, 일단은 1번부터 해서 이제 간단하게 풀이 대생만 해놓을 거야. 알겠죠? 끝까지 안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풀이 대생 해놓은 거 기준으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쌤이 100%는 설명을 못했어. 우리가 지금 원방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또 학기 중에 한 번 더 할 거라서 뭐 일부분 좀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요거는 했던 것 같아요. 원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안 했나? 원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요 부분 보이지? 요 부분. 이 각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 각이 고정이면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봐. 수학적으로 생각 안 해도 돼. 손을 이렇게 똑같은 각을 펼쳐놓고 원을 이렇게 빗대어 놓으면은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지. 맞죠? 맞지? 수학적으로 생각 안 해도 당연히 A는 뭐를 그리게 된다? 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될 거야. 맞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각이 직각으로 나와 있다. 오케이. 이 각이 직각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사각형이 생긴다. 오케이? 정사각형이 생긴다. 지금은 얘가 정사각형이야. 왜냐? 땅땅 직각, 땅땅 직각. 여기가 직각이라면 직각이 되는 거고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각은 꼭 직각이 아니더라도 일반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됩니까? 뭐 30도, 60도 특수각만 나와도 되고 이 친구는 뭐를 그릴 거다? 원을 그릴 거다. 자,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은 R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R이 되겠지. 이해되죠? 다음 2번 지금 P에서 두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같다 라는 부분이 2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는 이 선분 길이는 누구에 의존합니까?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D에 의존을 하겠지. 오케이? 자, 이 선분 길이에 대한 구성원을 물어보는 거야. R과 D야. R과 D. 오케이? R과 D에 대해서 L은 의존도를 가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겠지. 맞죠? 자, 근데 두 원의 반지름이 만약에 같았다면은 뭐가 같다는가? D가 같다는 소리가 될 거고. 맞지?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이 서로 다르죠, 그지? 맞지? 다르니까 지금은 L 자체가 같으면은 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서로 삼각관계를 가지겠네. D1, R1, D2, R2 이런 삼각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만으로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다음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원 위의 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방도 있지. 원방도 있고요. 요것의 무슨값, 최대값, 뭐 최대 최소 둘 다 물어보자. 자, 요거 했던 기억이 나네.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2부터 A, B까지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6,2가 요 제곱이 없네. 원 밖의 점에 있네. 6,2가 원 밖의 점이라는 거는 얘가 반지름이 루트 10이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잖아. 맞지? 루트 10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원 밖의 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A, B까지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지금 A, B는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A, B가 움직이면은 선분 길이가 이렇게 그때 달라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장 길 때는 중심까지 거리일 때 반지름 더한 위치 요 포지션이라고 했고요.
가장 짧을 때는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쯤을 뺀 게 그 다음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나죠, 그지? 최대 최소 같이 물어봤으면은 연이어 물어보는 거 뭐라고 했니? 선분 길이가 자연수일 때, 오케이? A, B들의 점의 개수, 뭐 이런 거 기본 세팅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6,2가 원의 뭐일 수도 있어? 내부일 수도 있지, 맞지? 내부일 때 그림도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6,2가 원 내부였다라고 하면은 가장 짧은 거는 요 길이가 될 거고 가장 긴 거는 요 길이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긴 게 D 플러스 R이 되는 거 확인되지? 맞지?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도 뭐가 되는 게 확인이 돼? D 빼기 R? D 빼기 R 하면 어떻게 돼? 음수 뜨네. 맞지? 그러니까 이 지금 6,2가 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최대 최소가 얘는 D 플러스 R과 D 마이너스 R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만 원 내부에 있을 때는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뭐 A, B라고 하면은 D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잘못 뺀다 내가. 야, 됐다. 자, 다시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라는 거. 이 친구는 내부에 있을 때는 M이 D 플러스 R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R 빼기 D 거꾸로 R 빼기 D. 그러면은 이 최소값 기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이라 봐도 무방하겠지, 맞지? 절대값이라 봐도 무방한 거야. 이해되죠? 절대값만 쳐주면은 위아래 동일한 게 되겠네. 됐나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같이 매칭시키면 좋냐면 우리가 어제 했나? 이틀 전에 했죠?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할 때 R1 빼기 R2의 절대값을 씌웠던 거 기억나? 내접한다 조건. 외접한다는 R1과 R2를 더했잖아, 맞죠? 근데 내접한다라고 하면은 R1과 R2를 빼는 게 아니고 R1과 R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었어. 오케이?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 친구 원의 내부에 있네, 맞죠? 그러면은 절대값만 살짝 씌워주면 된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자, 다음 4번 문제는 별 하나 살짝 쳐놓을까요? 자, 4번 문제는 왜 별 쳐라고 하냐면 원을 그릴 때는 우리가 둘레, 넓이 이런 멘트가 붙어있지, 그지? 엄청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알겠습니까?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넓이, 둘레 부분이 나와 있다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그린다는 게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점선으로 쫑쫑쫑쫑쫑쫑 그려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고양이를 그려라고 하면은 고양이 어떻게 그려요? 고양이 쥐로 바꾸자. 고양이는 자신이 없다. 쥐로 바꾸자. 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쫑쫑쫑쫑쫑쫑만 하면 누가 봐도 쥐지, 그지? 맞죠? 이게 디테일한다는 게 뭐냐면 그 친구의 특징을 살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림을 잘 그려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차 함수 그려요 하면은 2차 함수는 특징이 뭔데? 좌우대칭이고 꼭시점이지, 맞지? 그래서 2차 함수 잘 그려봐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콩콩콩콩콩콩콩콩 씌워서 뭐 이지랄 싼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꼭지점 부분과 대칭축 부분을 요 부분이 대칭되게끔 이렇게 조금 잘 그려달라. 요런 느낌을 살려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원에서 잘 그려달라는 건 뭐냐면 수치감이야. 수치감. 그러니까 수치가 특수비가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식만 한번 보자. 자, 지금 중심 좌표가 1,1이야.
반지름이 루트 2야. 중심좌표가 1,1이야. 반지름이 루트 2야.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맞지? 그런 길이감을 생각하면서 그려라 이거야. 그러면 얘는 제대로 그렸다면 어떤 원이 나오느냐? 1,1 반지름이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 요렇게 그려졌으면 정상적으로 그려지는 거고, 얘가 단원이 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y의 절대값이 붙어져 있네. xy의 절대값이 붙어져 있으면 셈이 1사분면만 그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1사분면만 그려놨어. 맞죠? 그 다음에 대칭복사 한다고 했지. 대칼코마니 찍는 것처럼. 오케이? 물감 이렇게 짜놓고 이 친구를 x축 복사 됐지? 그러면은 얘가 밑에 그림이 똑같이 생길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그려진 그림을 또 y축 복사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면 눈앞에 뭐가 나타나겠니? 클로버가 나타나겠지? 맞죠? 클로버. 이렇게 클로버 그림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죠? 넓이 길이 문제만큼은 수치를 조금 일반화하면서 나타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올 거야. 5번 문제. 자, 일단은 겹치는 부분에 겹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데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야 얘들아. 사이 면적 아닐까? 겹친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 색깔 살짝 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넓이 구해라고 했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지? 뭡니까? 루트 3 맞죠? 루트 3 보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 보이죠? 맞지? 반지름이 1 보이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특수각만 인지하면 되겠네. 만약에 그림이 없었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나타냈어야 됐을 거야. 알겠죠? 다음 6번. 자, 6번 문제 했던 거네. 6번 문제. 개념이 필요한 문제. 이게 스텝 1이거든요. 스텝 1부터 허덕허덕하지, 그지? 자, 일단은 6번 문제 보면은 누가 봐도 뭐야? 파푸스죠? 맞지? 파푸스 문제. 자, 파푸스 문제는 지금 PA 제곱과 PB 제곱 앞에 개수가 1, 1이면은 파푸스입니다. 근데 얘가 1, 1이 아니고 뭐 2, 1, 3,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스튜어트 정리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기하적으로 풀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고 했어. 수식적으로 밀어나가면 된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오늘은 좀 수식적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해.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5와 4,1에 두 점이 나와 있다. P가 x, y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위에 P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뭐 파푸스 필요 없어. 우리 전공으로 풀 거야. 사실 답지 보면 파푸스 써놨습니다. 다른 풀이 이래놨을 거야 이거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밀어붙이자. 글씨가 빼들빼들한 게 힘들군.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x제곱 마이너스 뭐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지? 이 식으로 싹 전개합니다. 그냥 싹 전개. 근데 x제곱 x제곱 y제곱 생기니까 2x제곱 2y제곱 맞지? 근데 그 친구는 어차피 2니까 4로 표기할게. 됐지? 2x제곱 2y제곱 계산했다.
그리고 이제 x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x, y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2y, 상수항 정리하면은 4, 25, 30, 46.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값 구하세요 이 말이야.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현재는 그거 인지시켜 주려고 이 풀이로 왔어.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x 플러스 y를 k라고 잡았을 때 k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직선입니다. 오케이, 직선이고 원위의 점 x, y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그러면 k의 인터벌이라는 거는 xy가 움직이면 k의 y절편들이 움직이겠지.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돼. 얘가 움직이면 직선들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야.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될 거고. 여튼 간에 수많은 직선들이 만들어질 거다. 왜 삐뚤삐뚤하니? 기분 탓이다, 그지? 자, 해서 이 직선들 중에 k가 최대일 때, k가 최소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공식을 쓰던가,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공식을 쓰던가,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요 부분을 쓰든가, 쓰고 싶은 대로.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러면 k가 루트 2가 나온다, 그지? 2루트 2? 2루트 2가 나온다, 그지? 루트 2구나. 응? 4구나? 미안해. k가 4가 나온다, 그지? 그러면은 얘는 범위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클리어. 됐죠? 자, 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풀이는 장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요것도 사실 그렇게 풀이가 길진 않아, 얘들아.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여기가 2가 붙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더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오히려 합리적인 풀이야. 파푸스 풀이보다는. 알겠습니까? 파푸스는 조금만 밸런스가 깨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next, 뒷페이지. 자, 7번 문제 보면 A, B 나와 있고, C, D 나와 있고, 이거 간단한 얘기네요. 자, 일단 상황을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그림을 살살 그리면서 가볼까? 천천히. 자, 마이너스 1,1을 점 A, 0,3을 0,3이 이제 이렇게, 다음 1,0 C 포인트, 그리고 따라서 5,0 D 포인트. 자, 문제는 이러합니다. 일단 CD를 뭐로 갖는다? 지름으로 갖는 원이 있대. 원을 예쁘게 이렇게 딩글딩글하게 한번 그려봤어. 간만에 조금 둥글둥글한 거 같네. 자, 여기 점 P에 대해서 A, B, P, A, B, P 되지? A, B, P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니? A, B 선분과, 그리고 뭐다? 높이 정도 구하면 되겠네. 높이 정도.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뭐 직선까지 거리 많이 했죠, 그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한 요쯤 되겠지. 여기다가 반지름 더하면 끝. 됐나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얘는 끝까지 한번 구해볼게. 시간이 많아서는 아니야.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밑변 길이 루트 5 그리고 직선 방정식이 있어야지 이 길이를 구합니다. 직선 방정식이 있어야지 이 길이를 구하겠죠. 맞지?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얘는 x 플러스 2y 이 직선을 왜 만들었지? 열심히 만든 김에 완성을 해놓자. 괜히 만들었다. 괜히 만들었어요. 미안해. 왜 만들었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네. 아까부터 커피를 마셔야지 하고 있었거든. 계속 딴 데 신경을 팔고 있었더니 계속 딴 짓을 하고 있는데 그참에 마시자.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쌤이 멀티가 안 되거든. 자, 그래서 4,0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를 구하시면요, 뭐가 되니? 루트 5분의 8 더하기 3, 11 됐네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니? 이원 반지름 미지? 자, 높이 만들어졌어. 높이 초록색 높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곱하기 높이 2분의 1하면 넓이. 선생님, 이 문제를 끝까지 푼 거는 왜 끝까지 풀었냐면 우리 이점 좌표도 한번 구해보자. 최대가 되게 하는 B포인트. 이 진해 지역에서 내신에 좀 특이점을 얘기를 해주면 최대 최소를 가질 때 그때 등호 조건 B포인트 이런 걸 좀 딴 지역보다 많이 물어봐. 사실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 생각보다 1등급 라인대가 탄탄해 얘들아. 생각보다 탄탄해서 거의 등급 가르려고 한 개씩 더 물어보는 것 같아. 사실 저기 안민터널만 넘어서 이제 창원 나오잖아, 그지? 걔네들만 해도 그냥 대충 내도 등급이 쫙 찢어지거든. 거의 임실 치즈맨키로 쭉 찢어져가지고 1등급이 막 위에 안 모여있어요, 걔네들은. 웬만해서 그냥 좀 줄줄이 사탕 이렇게 쭉 찢어지는데 너네들은 시험 치다 보면 이제 상위 분포도가 높고 하위 분포도가 많아. 그러니까 따뜻한 장판이 되게 많고요, 사실. 공부를 다 잘한다는 건 아니야. 밑에 못하는 애들은 극악으로 못해. 세상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애들이 많아. 그리고 위에 애들은 또 위에 애들 그룹이 또 많아. 특히 세화 애들이 윗그룹이 세고요. 진고 애들이 윗그룹이 세. 연도마다 다른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진고 애들이 내가 보기엔 역대급이다. 요번에 대학 겁나 잘 갈 거야, 애들. 제일 잘하고요. 여튼간에 상위 그룹이 강한 학교들이 많아요. 진면은 2등급대가 많아요. 그런 포지션들이 조금 어찌됐든 1, 2등급이면 상위 분포도잖아, 맞지?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 B포인트 같은 게 하나씩 더 던지는 거야. 오케이. 자, 반지름이 얼마였어? 2였지, 맞지? 이때 B포인트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알겠지? 이렇게 구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공통 접선 방정식 8번. 야, 엊그저께 했다, 그지? 맞지? 공통 접선 방정식. 공통 접선은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공통 접선 방정식을 구해래. 내접선인지 외접선인지 언급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럼 뭔가 있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은 원을 좀 깊이 있게 봐봐. 봤어. 맞지? 특이점 찾았나요? 이 두 원의 특이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딱 봐도 관계가 나오잖아. 뭐야? 두 원의 관계는 애들아 두 종류밖에 없지 않을까? 내접 아니면 외접이었겠지. 두 원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거야. 떨어졌으면 접선이 4개가 나와. 그러면 보기 상응하는 접선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이라고 하면 최소 2개야. 오케이. 답이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야지. 그냥 값 구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외접 아니면 내접인데 딱 보면 외접이지, 그지? 맞지? 그러면 외접은 뭘 지나야 된다? 외분점을 지나야 된다. 알겠습니까? 공통 외접선은 외분점을 지나야 돼. 뭐에 대한? 각각의 중심 좌표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한 비로 외분점을 지나면 돼. 공통 내접선은 두 중심을 어떻게 반지름에 대해서 내분점을 지나면 되지. 맞죠? 근데 이 친구는요. 내분점, 외분점을 그림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왜? X축 위에 중심이 있을 때 그냥 이거는 그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접선 방정식이고 내분점이고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8번은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자. 서론이 길었다, 그지? 자, 공통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인 거 찾아래. 요놈이지. 잡았다, 요놈. 됐지? 반지름이 2예요. 반지름이 1이에요. 됐죠? 3이에요. 8이에요. 끝났네. 됐지?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이 친구 파란색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맞죠? 맞죠? 자, 이거 저번에 했네. 월요일에 했네, 그지? 스쳐 지나간다. 이 장면 데자뷰처럼 지나가지 않아? 안 지나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이게 3이고 1이고 2루트2고 기울기는 긴 것분의 짧은 거, 긴 것분의 짧은 거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x 빼기 8 됐습니까? 맞죠? 엄밀히 따지면 진짜 닮음을 잘하는 중학생이면 그냥 풀었을 거야 이거를 한 중2 정도 현행을 열심히 한 친구면은 충분히 풀었을 겁니다. 물론 그림은 줬어야겠지. 중학생이니까 그림을 줬다면 풀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트를 안 배웠으니까 3학년 내야겠네. 맞지? 루트부터 모르잖아. 다음 9번은 태극마크가 있네. 요새 애들 태극기 그려봐 하면 못 그리더라고. 맞지? 뭐 꼰대다 그지? 사실 나도 못 그려. 안 보면 못 그리잖아. 태극기를 항상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교실마다 다 있었는데 요새 있어 학교에? 아 있어요 태극기? 뭔 소리야? 자 여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 뭐 굳이 안 풀어줘도 되겠네. 맞지? 어떨 때 끄면 되겠니? 뭐 대충 끄면은 교점이 한, 둘, 셋, 넷, 5개겠네. 기울기가 0보다 살짝 크게. 맞지? 기울기가 0보다 살짝 크게. 그리고 왼쪽 밑에 내려간 곡선에 살짝 접하게. 마무리 나까 그냥? 뭐 눈으로 풀어서 뭐해? 맞지? 눈으로 풀어서 뭐해? 눈 아프지 그러면. 그러니까 요렇게
세우기 그려봐 하면 요래 그리는 애들 많지. 요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고 요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고 맞지? 자 여튼간에 요 기울기 찾아라 이거잖아 그냥 맞죠? 요 기울기 구할 때 접선 방정식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니? 연습을 해봐 나쁘지 않아요? 요거 마 1 반지름 1 요거 2 루트 3 자 이 친구 기울기 뭘까요? 모르겠어? 기울기를 모르겠으면 여기서 그냥 작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긴 것분의 짧은 거잖아. 지금 긴 것분의 짧은 거. 그럼 긴 것분의 짧은 거. 루트 3분의 1. 됐습니까? 루트 3분의 1. 다음. 야, 10번 문제 틀리면 간첩이다, 그지?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틀릴 수 없다. 극선 방정식 물어보고 있죠, 그지?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아, 11번. 나 11번 이게 적은 부분에 대한 원을 조금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이거 적은 거 복원시켜 놓는데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근데 이게 종이를 접으면요, 얘들아. 종이를 접었다는 의미는 같은 원이라는 의미야. 알겠지? 똑같은 원이야. 아메바 같이 생각하면 돼. 아메바 이거 팔을 싹 잘랐어. 물론 팔이 없어, 아메바는. 여튼간에 잘랐어. 그러면 아메바가 복원돼서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다시. 그냥 원래 아메바가 두 개가 되는 거야. 플라타너스 잘라봤어요? 안 잘라봤어요? 요새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나? 플라타너스 뭐, 이 생긴, 그 달팽이처럼 생긴 친구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몰라? 그래? 혹시 요새 학교에서 뭘 가르치니? 이 통 자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잘린 친구가 이렇게 복원되고, 두 마리가 된단 말이야. 해봐요, 이거. 물론 애가 좀 미경으로 봐야 보여. 조금 작아. 여튼간에, 얘를 이렇게 접었다. 어떻게 해요? 접히니? 이렇게 접었다. 그렇지. 이 접은 친구를 복원한다면은, 이렇게 동일한 원이 생겨야 되는데 더 커졌다 그지? 기분 탓이야 얘들아. 기분 탓이야. 그래서 똑같은 원이 생긴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똑같은 원. 에이 몰라. 자 그러면은 이 원이랑 반지름이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러면은 이 원은 접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3만큼 올리면 마 1,3을 중심으로 갖는 원방이다. 그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원방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원의 일부분을 복원시키는 방식. 됐죠? 블라타너스 이거 해봐. 재밌어. 쌤이 그 뭐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과학 영재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과학실을 나한테 맡기고 실험을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요. 그때는 경남 대표 또 과학 경시대에 나갔었고 수학 경시대에는 창원시 대표 나갔었고 수학을 그때는 이렇게 두각이 있진 않았어. 재미만 있었어. 근데 원래 나는 실제 컴퓨터 특기생이었어. 정보 올림피아드 경남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간데 한 10분 남았나. 컴퓨터가 1,000원이 나갔네. 퍽 빠진 거야. 오씨.
어이씨 이래가지고 너 다 날려서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한 40분 남았었다. 40분 시간이 꽤 많이 주거든. 40분 정도 남아서 열심히 만들어서 5문제 중에 한 4문제 맞추면은 이제 은상을 줘. 은상을 주면은 그때는 특채가 있었거든. 전국 단위에서 은상 이상을 받으면은 그때는 창원 가구는 없었고 경남 가구밖에 없었어. 경남에. 그래서 경남 가구의 특채로 이제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꺼져가지고 이 5문제 중에 3문제는 금방 푸는 거라서 금방 풀어서 타이핑해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고 4번, 5번은 그냥 대충 틀만 짜놓고 올렸는데 이제 그때 중2였어. 그때 중2였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꺼지는 사건 때문에 3문제 해가지고 이제 동상인가 받고 이제 끝이 났어. 마무리는. 그래서 내년에 도전해야지 뭐 이지랄 쌌었는데 뭐 여튼 결론만 얘기하면은 언어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못 쓰게 됐어. 대회 못 나가게 됐어. 체제가 요새 C 언어 쓰잖아. 모르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요새 C 언어 쓰거든요. 그 C 언어 다음이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는 건데 딱 그 전 단계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걸 썼었어.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하던 이제 연습을 이제 뭐 5년 6년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가 해서 때려치웠지. 뭐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과학 실험 밀어주고 그랬는데 그때 사고 엄청 많이 쳤었어. 생각해 보면은 저기 뭐야 개구리 실험 해부 실험 말고 그거 뭐야 니코틴 반응 이런 거 알아본다고 괜히 개구리 째가지고 니코틴 이거 짜가지고 이렇게 뚝 주면은 심장 박동수 본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집단 폐사 사건도 있었다 그래. 니코틴 별로 그때 니코틴이 왜 꽂혔냐면은 그때는 담배가 안 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없었어 별로. 근데 안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 좋다는 걸 체감을 못할 때였거든. 그때는 약간 어떨 때였냐면 기차에서 담배 피던 시절 버스 뒷좌석에 잿더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앉으면 등받이 뒤에 여기 잿더리가 있어서 뒤에 사람이 담배를 펴서 이렇게 잿더리에 담배를 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거든. 심지어 KTNG라는 담배 인상고상 그런 회사에 가면 건물 내 흡연 가능이라고 돼 있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가능하고 모든 사무실에 새 담배가 있어. 잿더리도 옆에 있고 뭐 여튼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이제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니코틴을 이제 종류별로 88 그때 기억난다. 88 장미 담배 이름도 겁나 웃겼어. 장미 디스플러스 이런 거 있었어. 뭐 여튼간에 이제 금붕어를 한 20마리 대조군이 필요하니까 맹물 그래서 여기도 20마리. 근데 담배가 안 좋다는 걸 보이려면은 그냥 많이 죽는다고 말고 독극물을 또 섞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묽은 염산 이래가지고 금붕어를 이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더 빨리 죽지 그지? 그리고 타르 니코틴 수치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까지는 좋았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결국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몇백 마리 금붕어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맞잖아. 몇백 마리 금붕어들은 어디 가서 묻어줘야 되느냐 이거야. 일단 그때 어린 생각에 이때가 한 중3인가 그랬어. 좀 어리잖아 생각이. 해서 금붕어들을 묻어줘야겠다. 불쌍하다 우리 금붕어들 붕이들 어떻게 하면서 처음에는 놀이터로 갔어. 야 너네 놀이터 땅 봐봤니? 땅 봐봤어. 놀이터는 애들 밑에 시멘트가 있더라. 나 몰랐다. 시멘트가 있대. 금붕어가 지금 한두 마리가 죽은 게 아니야 100여 마리가 죽었어. 이 봉지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지금 팠는데 이렇게 팠지. 열심히 시멘트가 보일 때까지 팠지. 손으로 팠어. 그때 생각이 깊지 않았어. 삽을 빌려오면 되는데 말이야. 손으로 막 열심히 팠어. 그때 한 팀이 3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3명 겁나 웃겨. 생각해보면 차원시 대표가 땅 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땅 파고 이제 뭐 금붕어를 붕이들 담았더니 붕이가 붕 솟아오르네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줬지. 그래
이때가 여름 정도였는데 이제 폐사가 되기 시작한 거야. 다음날 비가 왔어. 비가 왔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쌤이 창원에 저기 성원 아파트 살았거든요. 성원 아파트 살았는데 놀이터에 100여 마리 붕이들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살아서 수영은 아니지만 죽어서 마지막 수영을 했지. 그래서 이걸로 창원시 대표가 됐어. 내 기억에는 이걸로 창원시 대표가 됐고 또 경남전 치르려면 또 다른 주제를 데리고 와서 또 보고서를 하고 작성하고 실험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실험하고 또 폐사체가 생겼어. 이제 좀 배운 게 있잖아. 이번에는 땅을 파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붕이들을 알맞게 원래 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 하수구에 버리자라고 해가지고 베란다로 갔어. 베란다 하수구가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사이로 붕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지. 보통 붕이를 자주 쓰는 게 붕이가 싸 구하기도 쉽고 그지. 그리고 죄책감도 좀 적게 들고 뭐 쥐나 이런 거는 죽으면 좀 안쓰럽잖아. 그지. 여튼간에 해서 밀어 넣는데 안 들어가네. 살짝 더 세게 밀어 넣었더니 붕이가 너무 징그럽게 생선 가스면 기로 들어가는 거야. 너무 징그럽잖아. 한 마리 넣고 후회를 했어. 이거 토할 것 같아. 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주제가 아마 그거였을 거야. 전자파였을 거야. 생각해보면 얘들아 30여 년 전에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엄청 대단하지 않아 얘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30년 전이면은 맞잖아. 여튼간에 그래서 그 다음 했던 게 이제 변기에 한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씩 물로 돌아가거라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겠지. 원래 금붕어는 시체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거든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버릴 데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다 버려? 일반 쓰레기야? 뭐 재활용이야? 그럼 어디다 버릴 건데 이거? 뭐 산에 가서 납골당이 묻어줄 것도 아니고 그지? 태우기에는 또 100여 마리 태운다고 생각해봐. 뭐 생선 파티야 뭐야 그거는. 너무 일이 커진단 말이야. 맞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죽은 동물은 음식물 쓰레기통. 자, 여튼간에 여튼 컴퓨터 꿈동아리였는데 지금은 컴맹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자, 일단 원이 있어. 원이랑 포물선이랑 이차함수 뭐야? 원이랑 포물선이랑 동시에 접한대. 획기적인 풀이가 있는데 안 궁금해할 수는 있어.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번씩. 2차 함수는 원래 2차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는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접선 기울기랑 뭐가 비례하냐면 관계식이 생기냐면은 요거랑 비례해요. 정비례합니다 실제는. 오케이. 흔히 얘기하면 그건 미분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자, y는 x제곱이 있다. x제곱. 여기 x제곱을 먼저 그려야겠네.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2면은 평행하게 그으면 기울기가 2입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할 게 있나 똑같은데 이해할 게 없잖아. 2면 2라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3이면 3이고 4면 4겠지. 어때? 쉽지? 맞죠? 뭐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길이가 평행하게 그었을 때 4면은
기울기가 m이 4가 된다고.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보통은 뭐가 붙어 있겠니? y는 ax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 별이면은 a별이라고 간단하잖아요. 됐지?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과 직선이 접하면 무슨 구조물을 많이 만드냐면 직각삼각형 구조물을 많이 만들잖아. 맞죠? 걱정 안 해도 어차피 실전에서 여러 번 안 쓸 거야. 근데 일단 한 번은 해보자고. 오케이? 이 시야를 넓혀란 말이야, 시야를. 방학 때는 최대한 견문을 넓혀. 오케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바운드리를 잡아서 콕콕콕콕 집어서 연습시켜 줄게. 알겠지? 어차피 시험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학기 중에 밸런스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이것저것 많이 해봐.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어. 자,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가 살펴보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두 직각삼각형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뭐 부셔 먹었어? 표정이 뭔가 조금 슬픈 표정인데. 자, 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이죠. 됐죠? 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 y는 2분의 1 x 제곱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별이면은 얘는 2분의 별 기울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별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은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은 닮은 기울기를 안다. 기울기가 2분의 별이야. 딴 이게 2분의 별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세로 길이가 잡히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걸 뭐 종합적으로 트레이닝을 못 해본다 한들 요것만이라도 이해를 해보자. 알겠지? 저장 머릿속에 저장되지? 저장했죠? 저장하고 저장 한번 해놓고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접선은 직각삼각형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잖아, 그지? 맞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정석풀이 한번 보고 가자. 오케이, 정석풀이. 정석풀이는 빨간색을 주인공으로 먼저 출발을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두 번째 풀이 정석풀이입니다. 자,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주면은 y는 ax 플러스 b. 첫 번째 접한다. d는 제로. 두 번째 접한다. r은 d. 해서 열리. 연산 문제 진행해 볼게. 자, 얘랑 연립하니까 b제곱 판별식이었다 쓸게.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 다음 r은 d 쓰면 0,0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b는 1 b는 a제곱 플러스 1. 자, 열리 됐습니까? 그냥 AB값 나오지, 그지? 선생님 이게 훨씬 쉬운데요 라고 하면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훨씬 쉬워 보이는 거야, 얘들아. 실제는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한번 만들어 놓고 솔루션 끝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A 제곱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이상한 데 집어넣지 말고 B 이렇게 뭐지? 어떻게 집어넣어도 되긴 해. 상관없겠네. 다음. 자, 이제 개념이 필요한 문제 12문제가 끝났어요. 어때? 신난다, 그지? 이제 경험도 필요한 문제. 자, 다음 문제입니다. 경험도 필요한 문제. 경험도 필요한 문제라고 해서 뭐 겁나 어렵고 그렇진 않아. 살짝의 경험이 필요하는데 어때? 설렌다, 그지? 자, 일단은 13번은 버리고요. 14번 할 거고요. 16, 18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4번 별 쳐놓고 시험에 잘 나와서 별이 아니고 14번은 중요한 개념이야. 뭔가 직선이 접한다는 거는 많이 해봐, 그지? 맞지? 그리고 뭐 2차 함수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이런 것도 많이 해봐요, 그지? 무슨 말이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2차 함수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자주 물어보는 패턴이죠. 맞지?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포물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거 다 해보잖아, 그지?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연계 문제가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최대 최소가 보통은 연계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이때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직선에서 곡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접선이다. 곡선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접선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니?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곡선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최소값 구하려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려면 접선이 필요해. 이 얘기라고. 이해돼?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점에서 곡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 점에서 곡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 오케이? 점에서 곡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다는 거는 원이야. 알겠니? 뭐라고? 원이라고. 즉 접하는 원을 그리세요 하는 말이야. 이해돼? 원에서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최소값 구하세요. 뭘 구해라? 원을 구해라. 이거는 해왔네? 맞지? 생각해보면 해왔던 거야.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거리 최대 최소 구하세요 하는 거는 원 그린다고. 맞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점에서 흐물흐물거리는 곡선 대상한테 이르는 거리에 대한 얘기는 원이야. 이해돼? 원이라고. 즉 점에서 2차 함수까지 이르는 거리 얘기는 뭐다? 원이다. 그러면 그 원이라는 거를 또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원의 중심은 접선의 수직인 친구가 지나. 됐니? 원의 중심은 접선의 수직인 친구가 지나. 다 똑같은 내용이야. 원의 중심은 접선의 수직인 친구가 지나. 이 초록색 직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원도 아니고 접선도 아니고 법선이야. 법선을 구해야 돼. 법선이 그 점을 지난다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좀 심플한 문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심플한 문제. 경험도 필요하다 해놓고 기본 문제 안 넣어놨네. 자, 예쁜 이차함수가 있어. 이렇게
힘내 얘들아. 너네 좀 있으면 가잖아. 30분 뒤면 가네. 뭐 문제 풀게 해준다 해놓고 그지. 이제 두 마리만 하면 돼. 두 마리만 하면 20분 문제 푸는데 투자해봐. 자, 아니지 플러스 1, 마1에서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 요거 2차 함수 위의 점 P에서 밖의 점 A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원과 접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은 원 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을 써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있긴 있어요. 원방 세워서 얘랑 연립해서 D는 제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일반화된 풀이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나중에 미적분 원 가서도 쓸 수 있는. 오케이? 뭐냐? 법선이 얘를 지난다 하면 된다고. 법선이 얘를 지난다. 그러면은 법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맞지? 법선 방정식 만들어 볼게. 이 점 좌표 알아요? 몰라요? t, t 제곱. 됐니? t, t 제곱. 자, 이 접선 기울기 얼마입니까? 접선 기울기. 선생님 미분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면 미분은 안 배워도 요건 배웠잖아 얘들아. 맞니? 얘가 t니까 가로 길이 얼마야? 2t지. 기울기가 2t라고. 요 길이가 2t. 그럼 이 기울기는 뭐? 마이t. 마이너스 2t분의 1. 됐죠? 마이너스 2t분의 1. 그러면 법선 방정식 세우면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에다가 법선이 뭐를 지난다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1, 마이너스 1 지난다. 자, 거기에 관한 문제가 사실 14번, 18번 문제입니다. 자, 설명 듣고 14, 18보니까 무슨 문제가 진행될지 보입니까? 자, 14번 보시면은 뭐 어찌됐든 법선이 0,2 지난다 이 말이겠지. 맞겠죠? 법선이 0,2 지난다 이 말이겠지. 오케이? 자, 읽어보자.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원방 수식이 깨졌네. 그러네. 플러스 살짝 밑에 찍어주자. 같은 말 맞네요. 자, 14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 14번은 이 사실 알아도 못 풀 수도 있겠다 해서 읽어보고 있었어. 두 개 개념이 합체된 거니까. 재밌다, 그지? 문제 보면. 플래티넘 숙제 아니에요. 알겠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밀린 숙제 열심히 좀 채워주시고 하고 뭐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뭐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쌤이 터치한 문항 이외에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푸는 문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지? 저는 처음부터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아도 돼. 알겠지? 대한민국 수학은 배운 걸 풀면 돼. 안 배운 걸 시키해서 너네들한테 막 푸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경험 기반. 오케이? 경험 기반으로 문제 밀어내시면 돼요. 러시아 수학자 한 인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경험 기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수학자인데 한국인이다, 그지?
내가 이 작은 원을 그려놨지만 실제는 작은 원이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법선이 원의 중심 지난다는 말이야. 문제 조금만 읽어보면은. 오케이? 제일 작은 원이 되고 싶어 이거잖아. 제일 작은 원이 되고 싶어 문제에서. 제일 가깝고 싶어 이 말이야. 여기 위에 점 t, t 제곱에서 제일 가깝고 싶어 이 얘기라고. 제일 가깝다는 얘기가 뭐를 지난다? 법선을 지난다 이 소리잖아. 맞아요? 법선을 지난다. 자, 이 친구 기울기 얼마입니까? 요거 기울기 세연아 기울기 얼마지? 2t 2t 자전거 다니는 그 친구 있지 그지? 2t 그래요. 그러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분의 기하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그만할게. 자,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얘가 뭐를 지난다? 0,2 지난다. 그러면은 2는 2분의 1 t 제곱이니까 t 제곱은 2분의 3 나오네. 그러면 얘는 정좌표가 완성이 됐네. 뭐야? 루트 2t 여기 뭐야? 이 루트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됐네요.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인가? 맞죠? 이 점과 이 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2죠, 그지? 1인가? 아니지, 루트 2지, 그지? 맞지? 루트 2. 자, 해서 최소값이 나왔네.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2예요. 됐습니까? 2분의 3 더하기 아닌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틀렸네. 까비 2분의 루트 7이네. 수가 너무 더러운데 얘들아. 맞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7 빼기 1 이고 원방을 만들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쉘이 만들고 보자.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게 최선인가 하고 보고 있었어.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공통접선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봐요. 공통 내접선 방정식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 원방 소환해서 두 개 빼면 되겠네. 됐나요? 답이 이래 더럽다고? 14번? 더럽네. 정답 됐네요. 다음 색깔이 많다. 오두막카를 시켰어. 빨간색. 자, 18번은
예쁜 원 하나, 여기 원 둘,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2차 함수. 너무 호기심이 간다, 그지? 맞죠? 자, 그냥 두 문제가 섞인 거야, 얘들아. 두 문제가 섞인 거야. 이런 타입 문제가 두 개 들어있다고, 이 안에.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두 번 하면 돼. 자, 법선이 0,1 지나요? 하는 문제. 법선이 얘는 반지름이 없네. 반지름이 없네, 얘들아. 반지름이 없어. 어이, 신난다, 그지? 반지름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R, R.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되지? 그러면 얘가 0,1이 아니네. 0,1이 아니구만. 점점 밀어내야 되네, 얘들아. 밑에서부터 올려내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반지름이 1일 뿐이야. 오케이?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좌표 찾아내, 이거야. 여기 별 좌표 찾아내. 밑에서부터 올려내, 이거네. 그럼 밑에서부터 올려내면은 이제 여기가 별 플러스 1 플러스 R 이렇게 뭐 요런 느낌으로 가겠지. 한 문제 더 푸세요, 이런 소리네. 일단 별부터 조져보자, 얘들아. 별부터 조져보자. 자, 이 친구는 다르게 풀 거야. 왜 다르게 풀 거냐면 정방향으로 이렇게 아까 하듯이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굳이 소환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a, a 제곱으로 잡을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a 값이 나와요, 그냥. 안 나오나? 그렇겠네. 잠시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아니네. 여기 좌표점이 없으니까 안 되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네. 쏘리. 원래대로 가자. 자, 이 친구 t, t 제곱으로 가고 이 친구는 기울기가 2t였고요. 그러면은 요거 접선 바로 만들어 버리자. 만들면은 y는 마이너스 2t 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별 집어넣는 거 하나. 쉽게 얘기를 하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적용이 된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까지 써야 돼.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군요. 요거까지 해서 열리. 열리네. 오케이. 힘든 거 시켰네. 너무했네. 자, 마지막씩 제가 정리하면서 끝낼게. 끝났네? 그래도 마무리는 간단하게 줬네. 2분의 루트 3 나오네요. 별은 1이고요. 1 맞았네. 미안, 안 할게.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